메모리라는 단어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기억이나 추억, 이 정도일 텐데요. 그런데 이 익숙한 단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미묘하고 다채로운 뉘앙스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단순히 기억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어에서 메모리는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그 첫걸음부터 같이 떼볼까요? 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또 저장하는지, 그러니까 기억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용어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죠.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이랑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램 같은 거예요. 잠깐 정보를 붙잡아두는 임시 공간이죠. 몇 초? 길어야 몇 분 정도? 용량도 딱 정해져 있고요. 반면에 장기 기억은 이건 뭐 거의 영구 보관이 가능한 거대한 도서관 소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보면 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제가 화면에 있는 영어 문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Repeating the phone number helps transfer it from short-term memory to a more stable form. 네, 단기 기억에 있는 전화번호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더 안정적인 형태로 전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딱 그거죠. 누구한테 전화번호 듣고 잊어버릴까봐 막 입으로 중얼중얼 대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short-term memory가 열일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잠깐 머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억인 거죠. 그럼 이제 장기 기억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Skills learned through repeated practice are stored in long-term memory. 반복된 연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바로 감이 오시죠?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거요.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long-term memory에 딱 저장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바로 repeated practice, 반복된 연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working memory, 우리말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정보를 잠깐 저장하는 단기 기억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작업 기억은요, 정보를 잠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막 활용하고 조작하는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정신적인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 이 작업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예문을 보면 워킹 메모리가 뭘 하는 녀석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들어보세요. The ability to perform complex calculations relies heavily on efficient working memory.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능력은 효율적인 작업 기억에 크게 의존한다. 그렇죠. 암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숫자를 머릿속으로 잠시 기억하면서 동시에 덧셈, 뺄셈을 막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요리조리 만지고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워킹 메모리의 진짜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시스템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지, 그러니까 기억의 내용물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의 내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Semantic memory, 의미 기억이랑 Episodic memory, 일화 기억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재미있어요. 의미 기억은 예를 들어 프랑스 수도는 파리다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지식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일화 기억은 내 첫 파리 여행의 추억처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얽힌 나만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 기억, 예문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Knowing that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is an example of semantic memory. 네,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 기억의 예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기억이죠. 이게 바로 semantic memory입니다. 반면에 일화 기억은 우리 감정이랑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Nostalgia is strongly linked to the activation of detailed episodic memories. 향수는 상세한 일화 기억의 활성화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어릴 때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 첫사랑과의 데이트, 이렇게 생생한 장면을 떠올릴 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거. 그게 바로 에피소딕 메모리가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기억,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기억은요,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억의 무서운 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기억의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첫 번째 함정이 바로 false memory, 즉 거짓 기억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실제로 없었던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기억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완전 꾸며낸 이야기인데도 정작 본인은 이게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이 거짓 기억은요, 외부의 작은 자극 하나로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Psychologists warn that suggestive questioning can lead to the formation of false memories. 심리학자들은 암시적인 질문이 거짓 기억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목격자한테 경찰이 범인이 파란 옷 입었죠? 하고 슬쩍 유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니었더라도 그 목격자 머릿속에는 파란 옷을 입은 범인의 기억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섭죠? 두 번째 함정은 셀렉티브 메모리, 선택적 기억입니다. 이것도 이름 그대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좀 불편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싹 걸러내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아주 편향된 필터가 하나 장착된 삶입니다. 이 예문을 보면 하고 바로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He suffers from selective memory, often recalling only the moments that benefit him.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만을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없으세요? 같이 막 다투고 나서 보면 자기가 불리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잘했던 순간만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사람이요? 네, 바로 그게 이 선택적 기억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사회 전체로 그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집단이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로 컬렉티브 메모리, 즉 집단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어떤 공통의 기억, 이야기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집단 기억이 그 사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Monuments and national holidays help shape a nation's collective memory of historical events. 기념물과 국경일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아요. 우리가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을 기리고 또 역사적인 장소에 기념탑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걸 이렇게 기억하자고 다 같이 약속하는 행위. 그게 바로 집단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억과 관련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좀 알아볼게요. 기억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꺼내는 행동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두 가지 핵심 표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commit to memory는 무언가를 작정하고 배워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 한마디로 암기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jog one's memory는 누가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힌트를 줘서 기억을 되살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commit to memory 예문부터 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Students were required to commit the historical dates to memory before the exam. 학생들은 시험 전에 역사적인 날짜를 암기해야 했다. 그쵸? 여기서 commit to memory는 그냥 기억하다랑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시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머릿속에 아주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새기는 느낌. 암기라는 의미가 아주 잘 살아있죠? 자, 이번엔 jog one's memory 예문입니다. The old photograph helped jog my memory about the events of that summer. 그 오래된 사진은 그 여름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서 jog라는 단어가 진짜 재밌지 않나요? 가볍게 툭 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을 오래된 사진이라는 힌트로 툭 하고 건드려서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정말 생생한 표현이에요. 네, 오늘 메모리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기억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억은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고 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만들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새겨둘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슴에 담아둘 소중한 순간인가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